그동안 PSAT 언어 논리, 리트 추리 논증 푸시면서 가설의 강화 약화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매번 적지 않은 문항이 출제되는데 난이도가 상당했거든요. 참고서를 봐도 일관된 풀이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푸는 것 같고, 심지어 해설서마다 구체적 해설은 다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또 공부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출문제 적용해보면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제가 이 강화약화 매뉴얼로 완전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르쳐요. 증거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전제에 부합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강화약화를 판단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풀면 안 통하는 문제가 꼭 있어요. 특히 리트 추리 논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인지 리트랑 PSAT는 풀이 기준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애초에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관성 있게 세분화해서 싹 정리했습니다. 제 책 시리즈 모토가 평범한 두뇌를 위한 기본서거든요. 언어 감각이 막 미친듯이 탁월하지 않아도 책에 제시된 개념, 판단 기준을 학습하고 충분한 문제를 풀면 누구나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증거랑 가설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 철학 지문들, 이런 것도 싹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알고 나면 특히 리트나 피셋에 나오는 그런 지문 개념들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정리된 것들을 명쾌하게 논리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피셋에 제시된 과학 철학의 역설들, 까마귀의 역설, 초랑 파록의 역설, 무관한 입증의 문제, 99피트 인간의 역설 등,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제되었는지도 촘촘히 다뤘어요. 이런 역설들은 시험에 고난도로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풀고 나서도 그래서 이를 통한 실천적 결론이 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까마귀의 역설은 제가 짧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 쓰면서 PSAT 복수정답 문항을 발굴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PSAT 언어 논리는 독학이나 스터디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기출문제 풀다가 2009년 19번 때문에 독학하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막 행시사랑의 질문도 많이 하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막 감정 상할 정도까지 싸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답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과학 철학 전공하신 명망 높은 교수님께 검토 의뢰를 드렸고 출제 오류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10년이나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참고서에 모범 문항으로 소개되고, 또 독학하시는 분들은 피셋 전 개념을 거의 다 풀어보시잖아요. 이때 걸림돌이 많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문제를 복수 정답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리트나 피셋에 나오는 최근의 고난도 문항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무도 질문한 적 없지만 그냥 제 가상의 FAQ입니다. 책은 언제 나오나요? 강화약화 매뉴얼 최종 원고가 어제 인쇄소로 넘어갔어요. 지금 막 돌고 있고요. 지금 예스24에서 예약 주문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문해 두시면 아마 책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빨리 책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독해개념 매뉴얼 1.0과의 차이는 뭔가요? 강화약화 매뉴얼 2.0은 독해개념 매뉴얼 1.0의 개정판이에요. 원래는 독해개념 매뉴얼을 개정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해서 메뉴로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골목 식당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영업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책을 개정했어요. 적당히 괜찮았던 메뉴들 제가 다 걷어냈어요. 또 논리 퀴즈 매뉴얼이랑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다 걷어냈어요. 대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게 강화 약화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든 강의로 공부하든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이 책이 아주 훌륭한 벗이 되어서 이 강화 약한 문제만큼은 아주 명쾌하게 풀 수 있도록 제가 관련 개념들, 또 판단 기준을 매우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기출문제로 엄청나게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독해개념 매뉴얼이 일반적인 그냥 기본서랑 비슷하다면 강화 약한 매뉴얼은 집중 특강서에 가깝습니다. 피셋 기본서인데 리트용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네, 리트에도 강화약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추리 논중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여러 개가 나오고, 언어 이해에도 과학 지문이 제시되면 종종 나오죠. 책에는 총 208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 60문제가 리트 기출문제예요. 피셋이 역사가 더 길고 민간 경력자 5급 공채 입법고시 시험이 3개나 되니까 피셋 기출문제가 많고, 그래서 피셋 기본서라고는 하지만 리트에 출제된 중요한 강화약한 문제는 거의 다 다뤘다고 보셔도 돼요. 강화약화는 리트와 피셋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만만치 않은,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선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도움이 될 겁니다. 강화약화 매뉴얼도 블로그에 다 올라오나요? 네, 제 생각에 이미 한 절반 정도는 문제랑 개념편이라서 거의 다 올린 것 같고, 나머지 내용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올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저에게 죽어도 인세를 주기 싫은 분들이 있다면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읽어주세요.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이 밖에 광화학화 매뉴얼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 사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수험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